2024년 9월 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는 결이 좀 다른 분인지라 청문회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후기를 몇 가지 남겨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맞닥뜨리게 될 거대한 장벽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신임 위원장님은 전 헌법재판관이자 지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무난하게 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되자마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인권위 내부 인사들과 주류 언론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분의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공격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셋째,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공격의 포인트는 사실상 그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직자의 청문회에 그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비과학적인 생각을 가질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까요? 그런 논리라면 점집을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은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공적인 일을 맡습니까? 윤회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어떤가요? 그분들도 앞으로 공직에 나갈 수는 없겠네요.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검증, 사상 검증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별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기독교인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간을 진화한 존재이며 인간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주무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 입각한 인간 이해이고 유엔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소위 선진 서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유행해온 인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엄청난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보 좌파 정당들과 더불어 줄기차게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은 LGBTQ+ 커뮤니티라고 하는 성소수자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온 성소수자들의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수십 가지 성별 중에 아무 것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수장이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성별을 남녀가 아닌 수십 가지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성경이 죄악시하는 성소수자들의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도 껄끄러워질 것이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표현, 양심, 사업의 자유 등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하려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도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위의 수장이 천부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들어왔으니 지금까지 성소수자에게 치우쳐졌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영토, 국민 주권을 다 갖추고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국제법상으로 정식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지요. 그런데 좌파들, 레프트들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안창호 위원장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고 비판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관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은 선이라면 학문의 자유로서 좌파적인 역사관과 우파적인 역사관은 토론의 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논의되어 바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도 아닌데 어떤 특정 사관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네요. 차별금지는 그럴 때 쓰는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해보면 그 눈높이는 어디쯤 될까요? 제 생각엔 평범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는 성소수자들의 특권적 인권 대신 세계인권선언이 주장하는 보편적 천부인권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장려하고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잘 보호되길 바랍니다.